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그는 차가워서가 아니다. 자물성이 많아서도 아니다. 그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먼저 알아차릴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화는 오래 남고 어떤 사람의 화는 금세 사라진다.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보는 자리에 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견고한 바위는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칭찬의 바람이 불어도 비난의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그 자리에 있다.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인다. 칭찬이 오면 마음이 부풀고 비난이 오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가 가볍고 거친 말을 들으면 밤이 길어진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 계속 장면을 되돌린다. 왜 그럴까? 우리는 아직 바람보다 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움직임은 더 예민해진다. 젊을 때의 화는 빠르다. 순간적이다. 그러나 오래 남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 화는 기억이 된다. 그 말이, 그 표정이, 그때의 분위기가 선명하게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 요즘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세상이 거칠어졌기 때문일까?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우리는 점점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살아온 시간, 쌓아온 자리, 지켜온 자존심.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단단한 모양을 이루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모양을 건드리면 마음이 곧장 반응한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저 화라고 부를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멈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는 먼저 묻는다. 지금 무엇이 상처받았는가? 대부분의 화는 상대 때문이 아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만큼 해왔다는 기억, 그것들이 흔들릴 때 마음은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러나 화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태운다. 초기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더러운 것을 쥐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숯은 자기 손을 태우고 더러운 것은 자기 손을 더럽힌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준다. 상대의 화를 받아 같이 화를 낸다. 그리고 말한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할 말은 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밤이 되면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덜 말할 걸. 그러나 이미 늦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장면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그는 파도를 타지 않는다. 생존의 바다에는 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친다.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솟구치고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우리는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오래 타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다. 현명한 사람은
언덕에 앉는다. 파도를 멀리서 본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본다. 그는 화를 참지 않는다. 화를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는 그 화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임을 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싣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부른다. 누군가는 말한다. 원한이 있으면 갚으라고. 그러나 원한을 갚는 동안 가장 오래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부처님의 이 말은 도덕이 아니다. 구조다. 분노에 분노로 응하면 파도는 더 커진다. 받아주지 않으면 파도는 스스로 잦아든다. 우리는 세상이 복잡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했다. 달라진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달을 보고 슬퍼졌다면 달이 나를 슬프게 한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슬픔을 지어낸 것일까? 누가 나를 욕해도 그 말이 내 안에서 의미를 얻지 않으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 지점을 안다. 그는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본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점점 줄어든다.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혜가 쌓였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는 체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알게 된 것이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붙잡아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다. 아니, 화를 낼 필요가 점점 사라진다. 바람은 분다. 그러나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칭찬이 와도 비난이 와도 그는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이미 증명할 시간이 지나갔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시작이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눌러 담으면 마음은 조용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끓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우리는 그 순간을 성격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화의 근본은 성격이 아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나는 옳다. 이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겸손한 말 속에도 조용한 태도 속에도 은근히 숨어 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끊을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한다. 왜일까? 그 사람이 무례해서일까? 아니면 내 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까?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은 흔들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림을 화라고 부른다. 법구경에는 현명한 이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착은 꼭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도 집착이 있다. 평판에도 집착이 있다. 나라는 이미지에도 집착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온
자기 모습에 기대어 산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희생해 온 사람이다.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그 이미지를 건드리면 마음은 바로 반응한다. 그 반응이 바로 분노다. 분노는 상대를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보호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 보호는 완전하지 않다. 화를 낸 뒤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가? 잠시 후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무거움이다. 말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은 계속 계산을 한다. 내가 옳았는지, 내가 너무 심했는지,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 계산이 마음을 지치게 한다. 그래서 화는 상대를 겨냥하지만 결국 나를 소모시킨다. 초기 경전에는 분노에 분노로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왜 그럴까? 분노에 분노로 맞서는 순간 두 개의 불씨가 만나 더 큰 불이 된다. 받아주지 않으면 불은 스스로 꺼진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불은 함께 타오른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불을 받아든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는 자리,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자리,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리. 현명한 사람은 그 자리를 조금 내려놓는다. 그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안다. 또는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 한 걸음이 분노의 흐름을 끊는다. 화가 날 때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다라는 고집이 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모든 문장의 중심에는 나라는 글자가 있다. 그 글자가 커질수록 마음은 쉽게 다친다. 노자도 말했다. 날카로운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굳게 쥐고 있으면 그 생각이 먼저 상처를 입는다. 부드러움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늦추는 것이다. 즉각 판단하지 않고 즉각 결론 내리지 않는 것. 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분노를 식힌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 상대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 대신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진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점점 피로해진다. 말은 많아지고 마음은 멀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이 피로를 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다.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는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 관계를 어디로 데려갈지.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뱉지 않은 말은 사라진다. 그는 그 사실을 안다. 그래서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성난 마음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붙잡으면 오래 머무르고 그냥 두면 자연히 떠난다.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아 대화를 시작한다. 왜 화가 났지?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노는 자리를 잡는다. 현명한 사람은 그 손님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문을 열어두고 지나가게 둔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빨리 맑아진다. 분노는 강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수록 더 쉽게 생긴다. 조금 느슨해질 때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을 풀어준다. 그는 세상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다. 그래서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것은 무기력이 아니다. 자기 안의 파도를 굳이 타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참지 않는다. 화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그 화는 길을 잃는다. 이것이 그가 화내지 않는 이유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일이 많았다. 경쟁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얻어야 할 것도 많았다. 그래서 화가 나도 곧 다른 일에 묻혔다. 다음 목표가 있었고, 다음 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얻을 것보다 이미 지켜온 것이 더 많아진다. 살아온 세월, 쌓아온 자리, 지켜온 체면,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자리를 건드린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배우자의 짧은 반응, 후배의 가벼운 태도.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오래 붙잡는다. 왜일까? 그 안에는 잃어가고 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예전처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는데 나는 조금 비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느낌이 마음을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소한 말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말한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 예전 같지 않네. 그 말 속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내 자리의 흔들림이 숨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이 흔들림을 본다. 그는 먼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아, 내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붙잡고 있었구나. 이 한 문장이 분노의 방향을 바꾼다. 화는 대부분 상대를 향해 나간다. 그러나 그 뿌리는 내 안의 두려움이다. 역할을 잃을까봐, 존중을 잃을까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될까봐. 이 두려움이 자존심의 모양을 하고 분노로 올라온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역할은 변해도 존재는 줄어들지 않는다. 세상은 늘 변해왔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변화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인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행복도, 불행도, 편안함도, 불안도.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서 의미를 얻지 못하면 그 말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의미를 준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한 거야. 저 태도는 나를 가볍게 본 거야. 이 해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해석을 조금 늦춘다. 그는 묻는다. 저 사람의 자리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 문장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위한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면 분노는 자리를 잃는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관계는 더 깊어진다. 그래서 상처도 더 깊게 남는다. 그러나 그 깊이는 또 다른 가능성이다. 얕은 분노 대신 깊은 이해로 갈 수 있는 자리. 현명한 사람은 그 방향을 선택한다. 그는 자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기보다 저 아이도 저 아이의 시간을 살고 있겠구나. 배우자의 말이 거칠게 들려도 저 사람도 지금 지쳐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 이 한 걸음이 관계를 지킨다. 분노는 빠르다. 이해는 느리다. 그러나 오래가는 것은 늘 느린 쪽이다. 노후의 평안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경제가 안정되어도 관계가 남아있다. 관계가 단순해져도 마음이 남아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져도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조건을 고치기보다 마음의 자리를 본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반응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칭찬이 오면 기쁘되 그 위에 서지 않고 비난이 오면 잠시 아프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지났음을 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해왔다. 그래서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은 체념이 아니다. 집착이 옅어진 자리다. 집착이 옅어질수록 분노도 옅어진다. 집착이 강할수록 화는 쉽게 올라온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무언가를 더 붙잡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씩 놓는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때문에 편안해진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를 조금 옮겼을 뿐이다. 그 자리에서 분노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손님일 뿐이다. 그리고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이긴 사람이 아니다. 화를 없앤 사람도 아니다. 그는 화가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붙잡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세상에는 늘 바람이 있다. 칭찬의 바람, 비난의 바람, 존중의 바람, 무시의 바람.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거칠다. 그러나 바람은 머무르지 않는다. 견고한 바위는 그 바람을 붙잡지 않는다. 맞서 싸우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는다.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 누군가의 말이 잠시 마음을 스쳐도 그는 그 말 위에 서지 않는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이 질문이 올라와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잠시 보고,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로 흘려보낸다. 성례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하였다. 머문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뜻이다. 분노는 손님과 같다. 문을 닫아버리면 방 안에 갇히고, 문을 열어두면 잠시 머물다. 스스로 떠난다. 현명한 사람은 문을 닫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빨리 맑아진다. 그는 남의 잘잘못을 쉽게 논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따질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고, 있을 만하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다. 바꾸지 못할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반응을 조금 줄인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또한 가장 확실한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위험이 와도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는다. 그는 중도에 서 있다. 치우치지 않는다.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는 벙어리처럼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왕처럼 위험 있게 침묵을 지킨다. 눈처럼 차갑지만 불꽃처럼 뜨겁고 산처럼 높고 크지만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이 말은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조금씩 내려놓아 온 사람의 모습이다. 살면서 이겨야 할 일이 많았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알게 된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붙잡아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굳이 화내지 않는다. 화를 낼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 나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점점 옅어진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짧아지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진다. 누군가의 거친 말에도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자기 존재를 흔들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는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라고 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는 자리, 집착이 조금 옅어진 자리, 그 자리에 있다. 파도는 계속 친다. 즐거움도 오고 괴로움도 온다. 그러나 파도를 타지 않고 언덕에 앉아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진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아니,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남는다. 그 평화가 노후를 지탱한다. 그 평화가 관계를 지킨다. 그 평화가 삶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한다. 오늘도 바람은 분다. 그러나 당신은 바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바위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그는 차가워서가 아니다. 자물성이 많아서도 아니다. 그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먼저 알아차릴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화는 오래 남고 어떤 사람의 화는 금세 사라진다.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보는 자리에 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견고한 바위는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칭찬의 바람이 불어도, 비난의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그 자리에 있다.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인다. 칭찬이 오면 마음이 부풀고, 비난이 오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가 가볍고, 거친 말을 들으면 밤이 길어진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 계속 장면을 되돌린다. 왜 그럴까? 우리는 아직 바람보다 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움직임은 더 예민해진다. 젊을 때의 화는 빠르다. 순간적이다. 그러나 오래 남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 화는 기억이 된다. 그 말이, 그 표정이, 그때의 분위기가 선명하게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 요즘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세상이 거칠어졌기 때문일까?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우리는 점점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살아온 시간, 쌓아온 자리, 지켜온 자존심.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단단한 모양을 이루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모양을 건드리면 마음이 곧장 반응한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저 화라고 부를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멈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는 먼저 묻는다. 지금 무엇이 상처받았는가? 대부분의 화는 상대 때문이 아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만큼 해왔다는 기억, 그것들이 흔들릴 때 마음은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러나 화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태운다. 초기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더러운 것을 쥐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숯은 자기 손을 태우고 더러운 것은 자기 손을 더럽힌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준다. 상대의 화를 받아 같이 화를 낸다. 그리고 말한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할 말은 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밤이 되면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덜 말할 걸. 그러나 이미 늦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장면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그는 파도를 타지 않는다. 생존의 바다에는 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친다.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솟구치고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우리는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오래 타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다. 현명한 사람은 언덕에 앉는다. 파도를 멀리서 본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본다. 그는 화를 참지 않는다. 화를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는 그 화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임을 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싣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부른다. 누군가는 말한다. 원한이 있으면 갚으라고. 그러나 원한을 갚는 동안 가장 오래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부처님의 이 말은 도덕이 아니다. 구조다. 분노에 분노로 응하면 파도는 더 커진다. 받아주지 않으면 파도는 스스로 잦아든다. 우리는 세상이 복잡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했다. 달라진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달을 보고 슬퍼졌다면 달이 나를 슬프게 한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슬픔을 지어낸 것일까? 누가 나를 욕해도 그 말이 내 안에서 의미를 얻지 않으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 지점을 안다. 그는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본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점점 줄어든다.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혜가 쌓였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는 체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알게 된 것이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붙잡아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다. 아니, 화를 낼 필요가 점점 사라진다. 바람은 분다. 그러나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칭찬이 와도 비난이 와도 그는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이미 증명할 시간이 지나갔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시작이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눌러 담으면 마음은 조용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끓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우리는 그 순간을 성격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화의 근본은 성격이 아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나는 옳다. 이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겸손한 말 속에도 조용한 태도 속에도 은근히 숨어 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끊을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한다. 왜일까? 그 사람이 무례해서일까? 아니면 내 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까?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은 흔들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림을 화라고 부른다. 법구경에는 현명한 이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착은 꼭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도 집착이 있다. 평판에도 집착이 있다. 나라는 이미지에도 집착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온 자기 모습에 기대어 산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희생해 온 사람이다.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그 이미지를 건드리면 마음은 바로 반응한다. 그 반응이 바로 분노다. 분노는 상대를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보호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 보호는 완전하지 않다. 화를 낸 뒤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가? 잠시 후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무거움이다. 말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은 계속 계산을 한다. 내가 옳았는지, 내가 너무 심했는지,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 계산이 마음을 지치게 한다. 그래서 화는 상대를 겨냥하지만 결국 나를 소모시킨다. 초기 경전에는 분노에 분노로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왜 그럴까? 분노에 분노로 맞서는 순간 두 개의 불씨가 만나 더 큰 불이 된다. 받아주지 않으면 불은 스스로 꺼진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불은 함께 타오른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불을 받아든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는 자리,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자리,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리. 현명한 사람은 그 자리를 조금 내려놓는다. 그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안다. 또는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 한 걸음이 분노의 흐름을 끊는다. 화가 날 때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다라는 고집이 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모든 문장의 중심에는 나라는 글자가 있다. 그 글자가 커질수록 마음은 쉽게 다친다. 노자도 말했다. 날카로운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굳게 쥐고 있으면 그 생각이 먼저 상처를 입는다. 부드러움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늦추는 것이다. 즉각 판단하지 않고 즉각 결론 내리지 않는 것. 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분노를 식힌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 상대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 대신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진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점점 피로해진다. 말은 많아지고 마음은 멀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이 피로를 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다.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는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 관계를 어디로 데려갈지.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뱉지 않은 말은 사라진다. 그는 그 사실을 안다. 그래서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성난 마음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붙잡으면 오래 머무르고 그냥 두면 자연히 떠난다.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아 대화를 시작한다. 왜 화가 났지?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노는 자리를 잡는다. 현명한 사람은 그 손님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문을 열어두고 지나가게 둔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빨리 맑아진다. 분노는 강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수록 더 쉽게 생긴다. 조금 느슨해질 때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을 풀어준다. 그는 세상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다. 그래서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것은 무기력이 아니다. 자기 안의 파도를 굳이 타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참지 않는다. 화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그 화는 길을 잃는다. 이것이 그가 화내지 않는 이유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일이 많았다. 경쟁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얻어야 할 것도 많았다. 그래서 화가 나도 곧 다른 일에 묻혔다. 다음 목표가 있었고, 다음 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얻을 것보다 이미 지켜온 것이 더 많아진다. 살아온 세월, 쌓아온 자리, 지켜온 체면,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자리를 건드린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배우자의 짧은 반응, 후배의 가벼운 태도.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오래 붙잡는다. 왜일까? 그 안에는 잃어가고 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예전처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는데 나는 조금 비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느낌이 마음을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소한 말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말한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 예전 같지 않네. 그 말 속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내 자리의 흔들림이 숨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이 흔들림을 본다. 그는 먼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아, 내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붙잡고 있었구나. 이 한 문장이 분노의 방향을 바꾼다. 화는 대부분 상대를 향해 나간다. 그러나 그 뿌리는 내 안의 두려움이다. 역할을 잃을까봐, 존중을 잃을까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될까봐. 이 두려움이 자존심의 모양을 하고 분노로 올라온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역할은 변해도 존재는 줄어들지 않는다. 세상은 늘 변해왔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변화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인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행복도, 불행도, 편안함도, 불안도.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서 의미를 얻지 못하면 그 말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의미를 준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한 거야. 저 태도는 나를 가볍게 본 거야. 이 해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해석을 조금 늦춘다. 그는 묻는다. 저 사람의 자리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 문장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위한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면 분노는 자리를 잃는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관계는 더 깊어진다. 그래서 상처도 더 깊게 남는다. 그러나 그 깊이는 또 다른 가능성이다. 얕은 분노 대신 깊은 이해로 갈 수 있는 자리. 현명한 사람은 그 방향을 선택한다. 그는 자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기보다 저 아이도 저 아이의 시간을 살고 있겠구나. 배우자의 말이 거칠게 들려도 저 사람도 지금 지쳐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 이 한 걸음이 관계를 지킨다. 분노는 빠르다. 이해는 느리다. 그러나 오래가는 것은 늘 느린 쪽이다. 노후의 평안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경제가 안정되어도 관계가 남아있다. 관계가 단순해져도 마음이 남아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져도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조건을 고치기보다 마음의 자리를 본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반응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칭찬이 오면 기쁘되 그 위에 서지 않고 비난이 오면 잠시 아프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지났음을 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해왔다. 그래서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은 체념이 아니다. 집착이 옅어진 자리다. 집착이 옅어질수록 분노도 옅어진다. 집착이 강할수록 화는 쉽게 올라온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무언가를 더 붙잡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씩 놓는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때문에 편안해진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를 조금 옮겼을 뿐이다. 그 자리에서 분노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손님일 뿐이다. 그리고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이긴 사람이 아니다. 화를 없앤 사람도 아니다. 그는 화가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붙잡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세상에는 늘 바람이 있다. 칭찬의 바람, 비난의 바람, 존중의 바람, 무시의 바람.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거칠다. 그러나 바람은 머무르지 않는다. 견고한 바위는 그 바람을 붙잡지 않는다. 맞서 싸우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는다.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 누군가의 말이 잠시 마음을 스쳐도 그는 그 말 위에 서지 않는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이 질문이 올라와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잠시 보고,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로 흘려보낸다. 성례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하였다. 머문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뜻이다. 분노는 손님과 같다. 문을 닫아버리면 방 안에 갇히고, 문을 열어두면 잠시 머물다. 스스로 떠난다. 현명한 사람은 문을 닫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빨리 맑아진다. 그는 남의 잘잘못을 쉽게 논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따질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고, 있을 만하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다. 바꾸지 못할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반응을 조금 줄인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또한 가장 확실한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위험이 와도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는다. 그는 중도에 서 있다. 치우치지 않는다.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는 벙어리처럼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왕처럼 위엄 있게 침묵을 지킨다. 눈처럼 차갑지만 불꽃처럼 뜨겁고 산처럼 높고 크지만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이 말은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조금씩 내려놓아 온 사람의 모습이다. 살면서 이겨야 할 일이 많았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알게 된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붙잡아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굳이 화내지 않는다. 화를 낼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 나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점점 옅어진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짧아지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진다. 누군가의 거친 말에도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자기 존재를 흔들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는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라고 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는 자리, 집착이 조금 옅어진 자리, 그 자리에 있다. 파도는 계속 친다. 즐거움도 오고 괴로움도 온다. 그러나 파도를 타지 않고 언덕에 앉아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진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아니,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남는다. 그 평화가 노후를 지탱한다. 그 평화가 관계를 지킨다. 그 평화가 삶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한다. 오늘도 바람은 분다. 그러나 당신은 바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바위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